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코너. 오늘은 조홍천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경진 전 의원은 정말 무거운 얼굴로 나오셨는데 어제 대통령 담화 김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담화. 우선 앞부분에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동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동기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비상계엄 요건에 대한 설명인지 그 부분은 좀 모호하긴 한데 그걸 만약에 동기라고 의미 해석을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 저도 뭐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지금 그래갖고 계엄을 한다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걸 동의하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우, 어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동기가 됐다고 예, 하는 예. 그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요건에 아예 안 맞고요. 그건 한동훈 대표 말대로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으로 간 거고요. 근데 뒷부분에 네. 겁만 주기 위해서 이걸 발동을 했다. 그거는 지금 장군들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뭐 이쪽 얘기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보면 네. 그건 대통령께서 진실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참 그냥 굳이 하고 싶으시면 앞부분만 하시지. 그냥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쨌든 이걸 좀 일거에 정리해 보고 싶은 내 스스로 어떤 구국에 뭐 이게 있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마시지. 왜 그 뒷부분을 얘기를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사실에 반하는 문제인데 그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실 거고 또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거고 또 본인이 내란죄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올 건데 그게 본인에 대한 양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대한 어떤 갈림길에 설 수도 있거든요. 어제 발언이 양형에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발언을 계속해서 간다면 근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인데 그 발언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하이 참, 왜 그런 말을 왜 담화를 한 거야?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 반응이 혹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영상 준비된 거 있습니까? 준비된 건 없나요? 어제 좀 그런 영상이 하나가 공개돼가지고 화제였어요. 뭐냐면은 그 의총장 앞에서 맞아요. 의원들하고 이제 카메라 찍는 건 악수하려고, 몰랐던 것 같아요. 악수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라이브로 나갔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 담화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확히는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요게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탔던 아마 권성동 의원의 반응이나 김경진 의원 반응이 비슷한 걸까? 그 생각도 갑자기 좀 들긴 하는데 자 조홍천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거나 난 하야할 일 없고 탄핵이 됐던 수사가 됐던 끝까지 버티겠다. 그러니까 당 단합하고 또 아직 떠나지 않은 혹은 떠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지지층들 좀 뭉쳐가지고 나 힘 좀 실어주라. 그리고 곧 뭐 자신도 소환 혹은 뭐 체포영장이 되거나 할 건데 그뿐만 아니고 나머지 그 관계자들 군 혹은 뭐 정부에 수사기관 가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하야가 아니라 탄핵이고 탄핵이면은 심판 헌재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각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으니. 수사기관을 일단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도 버텨라. 수사기관 가서. 근데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이 양형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어쨌든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양형이라 그러면 사형이냐 무기냐
일단은 거기서 이제 감경을 해줄까 말까인데 어허. 감경할 사유는 없다. 뭐 이 정도죠. 법정형이 워낙에 높아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네. 어쨌거나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뭐 경과 같은 걸 쭉 말씀을 하셨어요. 과하죠. 민주당이. 예를 들면 어저께 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을 했는데 탄핵 사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너 왜 국무회의 때 거기 있었니? 근데 왜 법무장관이 세게 안 막았니? 그리고 계엄 다음 날 뭐 안 가가지고 모였다며 뭔 소리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일국의 국무위원을 그렇게 불명확한 사유로 마구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못 열린다고 하잖아요. 정족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식 전쟁에는 재래식 무기로 써야지 왜 핵무기를 쓰냐 이거지. 미소가 뭐 핵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재래식 전쟁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데 핵을 써버리면 이건 3차 대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빈대 잡자고 초과삼간이 아니고 빈대 잡자고 롯데타워 불지른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대 잡자고 롯데타워 불지른 것 같은 게 이번 계엄이었는데 거기다 대고서 어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국회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밤 10시 반에 했겠냐. 다 잘 때 하지. 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헌 문란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란죄는 아니다. 어제 그 논리를 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통치행위다. 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통치행위다.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밤 10시 반에 했겠냐?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겁만 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헌 문란할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일단 첫째는 통치행위 이론이 저기 DJ가 박지원 전 의원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한 거 그때도 통치행위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인당했잖아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헌법을 어긋나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미 확립된 판례예요. 그래서 통치행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위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진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지금 통치행위가 부정당한 지는 오래됐고 그건 구시대의 논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목적이 없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장군들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요. 또 어제 경찰청장 뭐 기사로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면 이미 그냥 아니 국회가 마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영상으로 봤고 증언으로 들어오고 아니 국회 본회의 문 부수고 들어가려며요. 그게 국헌문란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저는 아쉬웠던 게 자, 대통령께서 큰 잘못을 하셨어요. 위헌 위법의 행위를 하셨어요. 보면 하셨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신다면 자 그러면 내가 잘못은 했는데 내 잘못에도 이러이러한 동기는 있다. 그래서 제발 야당도 이제는 좀 협조적으로 좀 국정을 좀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해주라.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핵을 한다든지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만 딱 하고 끝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국민들도 많겠습니다만 그나마 당 지지층 바라보고라도 그 정도에서는 멈췄어야 된다라는 김기현 전 의원 말씀인데 어쨌든 그 발언이 실제로 법정에서 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어때요?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어때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 사건 때도 비상계엄 혹은 계엄 전국 확대 뭐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 때문에 그건 뭐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 없는 범위라고 인정한다. 좋다. 그렇지만 과연 그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내란이라는 범죄 행위로 이어졌는지 이거는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단에 뭐 선포하고 말고는 그래 뭐 그건 뭐 당신 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비상계엄 선포만 하고
군경 동원해 가지고 막고 뭐 선관위 가고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은 모르겠으나 뭐 할 수도 있어. 음.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 긴급 재정명령이 있습니다. 그때도 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요 담화를 왜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직전에 발표했는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이게 좀 타이밍을 맞춘 건가? 김경진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 사실은 예. 계엄 다음 날 그 다음 날 네. 이게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보면 참모들도 그렇고 다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말렸대요. 피력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 참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참모들이 말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블 지르면 안 됩니다. 안 막 말린 됩니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추측한 데는 거의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어느 정도 이게 끊겨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그냥 밀고 나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고 네. 조홍천 전 의원은 요 타이밍 좀 맞췄다고 보세요. 원내대표 선거 직전으로? 아무래도 어저께가 목요일이고 이틀 후에 탄핵 네. 그 표결이 있죠. 국힘의원들이 뭐 이번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그 특히 가결하겠다 하는 네.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통과 8표 혹은 지금 뭐 조국 대표 때문에 9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식으로 나는 이 구국의 일념이었고, 그리고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당하지 않는다. 당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여론에 보완내동하지 말고 부결시켜 달라라는 메시지. 당에 대한 메시지. 네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지 세력들 좀 힘 좀 보태라. 그런 메시지. 예. 그렇게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 알겠습니다. 요 하여튼 국민들에게 하는 뭐 긴급 담화, 요 담화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원내대표를 새로 뽑기 위한 의원총회. 그 의원총회 열리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 잡더니 아까 들려드린 그 내용. 이거는 내란죄를 자백한 것 같다, 대통령이. 그래서 탄핵 찬성 쪽을 당론으로 당론을 바꿀 걸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막 장내가 술렁이고 설전이 오가고 이랬는데요. 이건 어느 분한테 김경진 전 의원한테 좀 여쭐까요? 한동훈 대표가 당내 반발이 거셀 걸 알면서도 탄핵 찬성으로 공개 입장 전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법률 이론으로 따지면 한동훈 대표가 일관되게 얘기한 것처럼 위헌 위법의 계엄 선포죠. 네. 그다음에 제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네. 내란죄 성립에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미 증거관계 수집도 국회에서 장군들 발언한 것 종합해 보면 네. 이미 증거관계 수집도 끝났어요. 요 정도면 명백한 내란죄. 명백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자, 법률상의 문제는 그렇고 네. 정치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고 네. 어쨌든 한 정파의 수장으로 정파를 이끌고 왔고 지금도 어쨌든 국민의 한 10몇 %는 굳건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법률상의 원칙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돼서 가야 된다. 이 생각이 강하신 것 같고 당원들이나 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무적인 데 방점이 더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정무적으로. 예. 근데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당원들은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당원의 9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정말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게 네. 선관위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전 치명적인 실수로 황교안 전 직무대행에 이어서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는데 이 부정선거 이슈를 믿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25% 정도가 돼요. 그렇습니까? 예. 맞네요. 이게 제가 미쳐버리는 게요.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국민들 투표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3달 만에 있었던 지방선거 압승을 거뒀는데 그것도 선거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도 부정선거예요? 박원순 시장 서거하시고 나서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 당선 때 그때는 19%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이겼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당원의 25%는 매번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번 4월의 선거도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우리가 참패했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꽤 돼요. 근데 거기에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이 불을 질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는 개딸들이 잘못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면 저희 보수 정당 진영 내부에서는 또 당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매우 강한 일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불행의 어떤 씨앗이 좀 더 강화될 측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큰 틀의 어떤 법의 원칙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걸 밀고 갑시다. 결국은 저는 그 원칙을 당원들 잘못된 생각을 하는 당원들에게 얼마만큼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부터 정치적인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 한동훈의 이제 숙제는 그거다. 그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갈 정치인 것이냐. 한동훈을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저희 당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 언론 지지자들이 각각의 지지층의 국민들 속에서는 매우 잘못된 사고 지점들이 있어요. 민주당 개딸 지지자들 중에는 검찰이 사건을 왜곡해서 조국을 기소했다, 이재명을 기소했다 이렇게 환상 속에서 사는 국민들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매번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진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 대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까지 담화해서 얘기하는 걸 보고는 아마 내란죄 또 그리고 이 반대 입장 분명히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같은 질문 드립니다. 조홍천 전 의원. 한동훈 대표 최종적으로 내란죄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탄핵 찬성 공개적으로 밝힌 거. 이거 당내 반발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모든 건 TPO가 좀 맞아야 되는데 어저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장이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의례적인 얘기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뽑히고 난 다음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 거가 어땠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급해요. 근데 이번에 계엄 이후만 두고 보더라도 매일 한 번씩 뒤집힙니다. 호떡도 아니고 처음에는 뭐 위헌적이고 국민과 함께 맞겠다 그러다가 탄핵 반대한다 그랬다가 질서 있는 퇴진한다 그랬다가 뭐 두한 씨가 이끌고 간다 그랬다가 2, 3월 퇴진한다 그랬다가 이제 또 탄핵하고 내란이고 매일 바뀌어요.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주 애매하죠. 여당 대표의 딜레마죠. 그 딜레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아주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무적인 판단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누구랑 의논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의논 안 하는 것 같아. 정무적 판단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TPO가 안 맞지. 더군다나 실수한 게 뭐냐. 한번 팍 하고 뒤집어진 게 내가 체포 2순인가 그렇더라. 체포조 얘기. 예, 명단에서. 그때 이제 아주 강하게 나갔잖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판단 근거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취약한 당내 리더십이 더더욱 더 취약해질 것이다.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 들어가 볼게요.
분당 가능성 뭐 조금 앞서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 굉장히 커 보여서 또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대통령 탄핵이 내일 가결되고 나면 분당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이건 조응천 전 의원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사적으로 뭐 또 검찰 선배고 네. 1년 선배입니다. 상당히 뭐 사우나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6년 17년 때 저분이 탄핵에 앞장서고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랬었어요. 헌재도 맞아요. 나가고 예. 그리고 나중에 바른정당도 나가고 그러니까 탄핵에 박근혜 탄핵 찬성하면서 그 제일 앞에 나갔어요. 섰었죠. 제일 앞에 섰어요. 그 내가 해봤는데 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그 앞장섰던 분이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그런데 또 막 밀어붙이고 뭐 그런 분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든 절충을 하려고 그러고 뭐 생각을 합쳐보려고 하고 자기가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죠. 네. 그리고 권성동 원대는 어쨌든 탄핵에는 극히 부정적이나 그분이 또 독단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대표와 탄핵하면 안 된다는 원내대표. 또 그 각 의원들. 예. 여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끝까지 어떻게든 이건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건데 어쨌든 바른정당으로 한번 나갔다가 풍찬 노숙하고 정말 고생했다. 춥고 배고팠다. 이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때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권 의원도 권 의원뿐만 아니고 또 바른정당 그걸 했던 지켜본 다른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뭐 싸우더라도 이 안에서 싸워야지 이거 나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공감대는 있을 거 아닌가. 아니, 내쫓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쫓아요? 탈당을 시켜요? 아니 뭐 이렇게 계속 뭐 압박해가지고 탈당을 시켜요? 탈당을 시킬 수는 없고. 그건 출당인데 그렇죠. 제명이고 출당인데 네. 그런 사유가 뭐가 있나요?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혹은 한 대표가 이거 같이는 못 가겠다 이러면서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따라 나가고 또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니 없어요? 우선 비례가 많고요 그쪽은 친한계는 그러니까, 못 나가죠. 그리고 한 대표 말이 옳고 생각이 바르다 난 거기에 찬동한다는 거하고 내 정치적 명운을 한 대표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교섭단체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따라 나간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막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저 한 번 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나갈 거예요. 못 나갈 거. 예. 따라 나갈 사람이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원외 인사들 뭐 원내는 뭐 움직일 정도? 뭐 이판사판인데 원내는 그렇게 따라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조 의원은 안 따지시지만 다른 분들은 따질 가능성이 있어서 분당 가능성은 좀 크게 보지 않는다 그 말씀. 김기현 전 의원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분당 가능성. 저도 제로예요. 시계 제로? 분당 가능성 제로예요. 분당 가능성 제로.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다 그냥 3당 4당이 소멸했던 전례가 워낙 한국 정치 역사상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이제는 그 당 안에서 싸우지 나가는 건 없을 거예요. 3당 좀 먹고 삽시다. 네,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여당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오늘 모아지는지 흘러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어서 오늘 흐름들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탄핵 가결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